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추세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에서 추세대 하단에서 양봉 뜰 때는 매수가 되겠고, 추세대 상단에서 음봉 뜰 때는 매도, 다시 또 떨어져서 추세대 하단에 양봉 뜨면 매수, 그리고 이 구간 돌파해서 양봉으로 뚫으면 매수, 만약에 음봉이면 매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이 추세대와 그 다음에 이전에 해드렸던 RSI 상대 강도 지수, RSI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 거는 보통 50을 기준으로 해서 30 밑으로 떨어지면 과매도 영역이다. 그래서 여기는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7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과하게 매수가 됐기 때문에 이 영역은 과매수 국면으로서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매도 영역에 들어올 때 추세대 하단에서 매수 시점을 잡는 방법을 오늘 한번 교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동 평균선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 종목은 EDGC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고요. 위에는 RSI 상대 강도 지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DGC라고 하는 종목이 지난 8월 4일 이후에 줄곧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추세를 한번 쭉 그어보면 이런 이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아까 추세대 하단에서 양봉 뜰 때가 매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이 EDGC의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면 추세대 하단에서 양봉 뜰 때 매수를 잡는 게 정석입니다. 물론 추세대 하단에 양봉 뜰 때만 잡아도 단기적인 수익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인 포인트를 본다면 바로 이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 밑으로 떨어지면은 훨씬 더 주가의 저점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사실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어디서 멈출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떨어지는 국면에서도 반등이 있고 또 반등이 있고 또 반등이 있고 반등이 있는데, 이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일반적으로 좀 일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세대 하단의 매수 자리에 오면서, 이 국면에 오면서 동시에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 밑으로 떨어진다면 이건 과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 타점으로 잡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최대 올라가면 추세대 상단을 갈 수 있습니다. 추세대 상단을 갈 수 있죠. 물론 뭐 어떤 때는 좀 덜 가는 경우도 있고 못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추세대 하단에 양봉 뜨면서 과매도 30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 구간은 매수의 영역이다. 단기적으로 매수의 영역이고 한번 단타나 이런 부분들을 진입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회가 사실 잘 안 옵니다. RSI 강도 지수가 3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염없이 이때 반등 한번 주고 어때요? 또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쭉 흘러내리다가 쭉 내려오면서 또다시 이 하락 추세선 하단에 옵니다. 추세선 하단에서 양봉 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매수 시점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 밑으로 떨어집니다. 과매도 영역인 거죠. 과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추세선 하단에 과매도 영역이다. 단기적으로 반등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볼 수 있다. 물론 이번 상승은 조금밖에 못 갔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더 좋았는데 여기까지 가지 못했지만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주가가 또 쭉 밀립니다. 또 추세선 하단에 옵니다. 근데 여기서 또다시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건 또 매수 시점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번의 상승은 이 추세선 상단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하락 추세에서 추세선 하단에 양봉 뜰 때를 기본적으로 매수 자리로 잡고, 동시에 여기에서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 밑으로 떨어지거나 30에 근접했을 때에는 과매도 영역으로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국면에서는 길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반등 시점을 잡는 겁니다. 물론 이걸 깨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여기서 매수 시점을 잡았다, 과매도라고 해서 잡았는데 깨고 내려간다, 그럼 저는 마이너스 5%를 제가 감내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합니다. 사실 이걸 깨고 내려가면 그 다음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마이너스 5% 정도까지는 감내를 하고 반등을 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종목들 몇 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 BMC.
이 종목도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서 최근에 이제 좀 급등이 나왔던 모습인데, 물론 이 급등이 나오기 전의 흐름을 보면 이 종목이 지난 8월 달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그죠? 이렇게 좀 하락 흐름들을 보였던 종목이죠. 자, 그럼 이 종목이 과연 이 8월 달의 하락 이후에 얼마까지 떨어질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네, 이 종목의 저점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락 추세 때 하단 자리에서 양봉 뜨면 기본적으로 매수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때는 뭐 사실상 아니었죠. 네, 이때는 30m로 떨어지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때는 오기는 왔어요. 추세 때 하단에 와서 반등을 주긴 줬는데 RSI가 30m로 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잡으려면 또 잡았겠지만 10m로 왔으면 훨씬 더 좋은 시그널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은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기회가 없다가 주가가 쭉 밀리는데 최근에 이제 추세선 하단에 또 들어왔죠. 그러면서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집니다. 이럴 때 단기 매수 시점을 잡습니다. 확률적으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최대 이 추세선 상단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데, 물론 이후에 주가가 뭐 호재를 타고 나서 더 갔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뭐 알고 있었다면 또 자기 나름대로의 뭐 추가적인 상승을 더 도모해 볼 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RSI 상대 강도 지수 30m로 떨어졌을 때, 더불어서 추세선 하단에 양봉 뜰 때가 기가 막힌 저점이었다는, 물론 이렇게 갔지만 일단은 이렇게 갈 걸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추세선 하단에 양봉 뜨면서 RSI 상대 강도 지수 30m로 떨어지면 과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해서 실전에서 활용해 보시면 저는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오리엔트 바이오, 최근에 이재명 관련주로서 급등 흐름들을 최근에 또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오리엔트 바이오도 지난 8월 달에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 하락 추세였습니다. 과연 이 종목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추세선 하단에 양봉 뜰 때 잡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하락 추세는 추세선 하단에 양봉에 매수 잡고 손절가 저는 마이너스 5% 잡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을 공략한다면. 근데 여기서 하나 더,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지거나 30에 가까워지면 훨씬 더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30m로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었는데요. 30에 근접하고 나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이후에는 뭐 주가가 더 갔죠. 뭐 요 밑에서 또 왔네요. 요 밑에서 또다시 30m로 오면서 추세선 하단, 30을 밑으로 오진 않았고요. 정확히 30을 찍고 돌아갔네요. 그래서 추세선 하단에 매수를 잡는데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졌다 또는 30에 근접했다, 그럼 반등 나올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럼 이때도 한번 먹을 수 있고 이때도 또 한번 진입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수 시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 이후에 더 갔지만, 뭐 지금에서 이 종목을 RSI 상대 강도 지수가 70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뭐 매수 시점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이 시점에서 떨어지고 있는 이 흐름 내에서도 매수의 포인트가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일양약품이라는 종목 한번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지난 8월달, 7월달에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죠? 오른쪽 계속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 종목이죠. 과연 이 종목 어디서 매수 시점을 잡아야 되느냐? 솔직히 이 종목이 어디서 바닥이 찍힐 거냐?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바닥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하락하는 흐름에서도 반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 반등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 추세선 하단에 양봉 뜰 때 RSI 상대 강도 지수 30m로 떨어지면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추세선 하단에 양봉 뜨고 RSI 상대 강도 지수 30에 육박해서 여기까지 떨어지고 나서 주가가 급반등이 나왔죠.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포인트 하나도 없다가 쭉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추세선 하단에 가깝게 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RSI 상대 강도 지수도 30m로 떨어진다면 과매도 영역으로서 조만간에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영역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떨어지는 종목에서 하락의 매수 시점을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떨어지는 종목에서 저점을 예측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상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 국면에서도 나름 매수 시점이나 반등의 포인트를 잡는다면 추세선 하단에서 RSI 상대 강도 지수 30 밑으로 떨어질 때를 매수 시점으로 잡고, 그리고 손절가는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5%로 대응을 한다면 뭐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구간, 하락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를 적절하게 잡아볼 수 있다는 거죠. 알고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RSI 지수와 RSI 상대 강도 지표와 그 다음에 하락 추세,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에서 잡아야 돼요. RSI 지수가 30 밑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RSI가 30 밑으로 떨어지려면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 추세에서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 밑에 있는 종목을 통해서 매수 시점을 잡는 방법을 오늘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물론 이제 주식에서 100%라는 건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자기만의 또 스타일로 더 발전시키고 더 응용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고요. 기준으로서 제가 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의 기술적인 저점을 포착하는 하나의 저만의 기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번 여러분들도 이 부분들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교육 자료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오늘 교육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교육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주소가 나오죠. 클릭을 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십니다. 혹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나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이 있죠.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요, 여기서 이제 소장님께서 매일 그날 이제 이슈가 될 만한 종목, 상승할 만한 종목들을 이렇게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추천 종목에 대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나가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